이 사회에서 남녀 평등이라든지 또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여성 운동으로 우리가 지금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94년부터 여성 노동자회와 부산 여성회를 통합하는 작업을 같이 하게 됐고 95년에 이제 제가 통합된 부산 여성회 회장이 된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회운동을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 부산 지역으로 왔는데, 그래서 서울 지역 운동이 다른 지역 운동에 비해서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전국적인 시야를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에요. 예,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시야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여성 운동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성들이 행복하고 또 차별 없이 행복하고 또 자기의 뜻을 실현하면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과 함께 잘 살아갈 건가? 이런 문제를 이 넓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는 첫걸음을 부산에서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를 서울에서 전국적인 여성운동을 이끌어가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는 거를 우리가 따라간다, 배워간다 이런 관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관점을 가지니까 그냥 서울 지역을 따라가는 운동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독자성과 자주성이 강한 지역 여성운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이제 회의를 가면은 회의를 1시간 내지 2시간에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일정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총 한 30개 단체가 와서 그날 와서 자기 단체의 활동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공유하는 시간에 있어 가지고 뭐 1분 정도 발언을 네, 1분 내지 2분 이렇게 발언을 하게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되게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대화할 때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큰 단체들은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여성 사안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지역으로 이렇게 오니까 이분들은 서로 잘 모르죠. 그러면 토의를 하게 되면은 늘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그 흐름과 맥락을 알고 2달에 한 번씩 참여한 지역의 단체들이나 작은 단체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락을 알고 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입장에 보면은 아주 걸거친다. 우리 부산말로 뭐라 해야 됩니까? 거치장스러운 그런 걸리적거리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발언 나오니까 그럼 그 발언들을 이렇게 막 제지하고 정리해 가면서 막 그 원래 이야기 많이 해왔던 분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결정을 해 나가다 보니까 참 이렇게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지금에서 젊은 분들이 그 회의를 경험하면 아주 폭력적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았죠. 그런 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또 우리 부산을 대표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언을 하면은 서로 이야기를 오래 해왔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말인데도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아주 제지를 많이 받아서 목에서 막 목구멍에서 이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때가 회의 가면 하루에 한 번쯤 이까지 올라갔고 중간에 꼭 화장실을 가서 삭히고 와야 삭히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말 못하면 내가 운동을 왜 해? 내가 이런 여성단체 연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입 꾹 다물면 내가 여성운동을 왜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꿋꿋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2005년에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됐는데 사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어요. 비주류에서 됐다고. 제가 여성연합 비주류였어요. 비주류에서 됐다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비주류를 대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마을과 직장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제는 여성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되는데 어떤 대표로만 나선 이 여성 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한두 사람이 그죠? 한두 사람이 대표로 나서는 게 아니고 직접 여성들이 정치의 풀뿌리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서 그런 힘을 바탕으로 제도 정치도 들어가고 또 이게 같이 해서 제도도 바꾸고 관행도 바꾸고 좀 더 발걸음을 크게 움직여야 되겠다. 사회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 그 높아진 시야로 전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나가는 여성 리더,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향해서 나갑니다. 여성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세계 여성대회가 북경에서 있었는데 북경에서 그게 여성 조직 그 조직위원회에서 그 대회를 하는데 뭐 엄청 이렇게 막 캠핑 장소 비슷한 그런 데서 이제 캠프 치고 이렇게 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진창이 된 거예요. 물바다가 그 장소가. 그런데 거기에 전 세계로부터 그때 여성 장애인들이 거의 200여 명 가까이 참가했었대요. 세계 북경에서. 근데 한국에서 아까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신 UNCRPD 위원인 그 김미연 대표가 그때 한국의 여성 장애인이 그 뭐 10여 명 가까이 갔는데 그때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하고 몇 사람의 그 여성 장애인 중심으로 간 사람들 있고 그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처음 여성 장애인 모임을 만든 게 빗장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여성 장애인 연대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빗장을 여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듣고 있었는데 뭐 들었고 아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정도였죠. 제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장애인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장애인 분야에 내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건 장애인 교육 분야를 할 것이다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장애인 교육 쪽에 관심을 갖고 조그만 모임을 만들고 동료들과 그런 여성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런 모임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와중에 경주 결의가 굉장히 이제 최초의 시발점인데 경주 결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성 장애인들은 서로 네트워크가 없었고 서로 만나고자 해도 그런 것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세계의 그런 흐름을 먼저 읽는 쪽이었으니까 그래도 그때 그쪽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그 한일 장애인 교류 대회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일본에서 모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에서 모여야 되는데 서울 쪽은 비싸잖아요. 경주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정해져. 이게 아마 제일 오늘 이 기록에 남을 중요한 핵심일 건데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당사자성을 가질 것. 내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라는데 장애우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장애우라는 말은 장애인을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만 대상화시키는 거고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이 사회에 장애인이라는 말은 정체성을 말해줄 수 있지만 장애우라는 것은 장애우라는 말은 관계성을 말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일방적인 관계성의 말이에요. 일반적인 관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겠지만 대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 설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친구를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지 누가 내보고 너 내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그것도 일방적으로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장애우라고 지칭하는 거에 대해서 욕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이 고유명사로 쓰는 거야 뭐 쓸 수도 있겠죠. 그거 자기들끼리 뭐 합의를 봤다면은 그러한 관점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제가 이예자 위원장 보고 이게 전국 조직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 시장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그거 좋다.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현실적인 이해를 한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여성장애인 아젠다가 프로그램으로 남을 것이냐 별도로 한국 여성장애인의 존재성과 당사자성과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스스로 나와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진로를 당신이 결정해야 된다. 여기서 합의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만약에 프로그램으로서 간다 그러면 나는 여기 함께 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따로 조직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힘들든 어쨌든 조직을 만들어 간다면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그거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다면 나는 할 거다. 여기 함께 할 거다. 그건 내일이니까. 예, 그게 당사자성과 우리 자체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든다는 거. 그때 내가 교연에게 뼈아픈 말을 많이 했어요. 여성운동, 이 진보 여성운동의 완성은 여성장애입니다. 진보 여성운동이 진보라는 건 뭐예요? 소외계층, 여성, 이런 모든 걸 다 갔는데 당신들이 진짜 한 곳을 안 본 곳이 있다. 그게 여성장애인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잃어버린 목소리의 부분이죠. 빗장 속에 갇힌 사람들이고 집안에 갇힌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나라 진보 여성 운동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독재와 맞서고 노동 운동하고 이런 와중에 정신없이 헉헉거리면서 온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먼저 손을 뻗친 쪽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뻗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손을 뻗쳤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라고 그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보 여성 운동사의 완성과 풍성함을 우리 당사자 스스로가 나서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국 여성 운동사에서는 반드시 여성장애인 운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내가 그때 가지고 우리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나는 원래
개척하는 사람은 옛날에 개척교회 목사들처럼 그냥 왈왈거리고, 그리고 뭐랄까 일을 막 확 벌리고 에너자이티 가죠. 뭐 완전 길바닥 쫙 지나가면 뭐 자석이 막 오만 먼지부터 다 쓸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이라면은, 대신 돈이 지독하게 없었죠. 그러면 지독하게 돈이 없을 때 제가 인기가 굉장히 있는 사람에게 제가 굉장히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꼭 굳이 달라 소리 안 해도 나보고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은, 제가 어떤 실리적인 머리를 조금 지나니까 평생 돈을 못 벌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적인 머리는 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되게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딱 보니까 이 돈을 10원을 주면서 명예를 엄청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10원 준대. 아, 10원 주면 명예를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단체를 못 해. 왜냐면 내가 개인으로 도움을 받을 것 같으면 팍 버릴 수 있는데, 단체를 하는 사람은 내 개인이 아니고 이거를 어쨌든 삼국이 돌아가고 하려면은 실무자들 보고 너희들 동구해와 이러는 대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같이 힘을 모아서 하지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신경은, 나는 앞에서 모든 일을 쳐나가는 일을 했고, 뒤에서 그거를 일이 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사무국에서 했는데, 그럴 때 이제 후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면, 내 역할에 가서 이제 모델 하는 거야. 같이 사진 찍어주는 건데, 초기에 내가 한번 갔는데 내가 얼굴이 붉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서 후원금 준다 그래서 단체 어디 가면은 봉투를 하나 준대. 나중에 열어보면 10만 원 들어있는데 사진을 한 20판 정도 찍어. 그러니까 그 사진을 나중에 자기들 해보에 나온 거 보면은 한 10번쯤 후원금 준 것처럼 나와 있어.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되게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고민스러웠죠. 그래서 선의로 그쪽에 후원 좀 줄 거니까 대표님 그쪽에 오세요 했던 사람도 자기가 중간에서 부끄러워지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후원금 딱 거절한 케이스는 한 케이스예요. 그건 뭐냐면은, 전화부터 컴퓨터까지 다 놔주고 돌아가도록 후원금도 주겠다. 단 기독교 여성장애인 모임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것만 거절했어요. 특정 종교에. 내가 4대째 기독교 집안 사람이에요. 동생도 목사고, 집안이 다 목사는 뭐 그냥 보기 싫어도 많이 보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기독교 여성장애 모임을 하면 그렇게 돈을 대주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편할 것 같죠? 근데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왜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었어요. 그건 받으면 안 되는 돈이죠. 우리들은 그 사람이 이슬람교도든 뭐 소위 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2단이든 3단이든 10단이든 상관없고, 또 뭐 어느 단이든 상관없죠. 나는 뭐 그 단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성장애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이는 것인데, 내가 그런 돈을 전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그런 거였고, 그 이외에는 뭐 약간 더럽게 내 배알이 꼴리는 것도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얼굴 팔면 되고 내가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대신 나중에는 이렇게 했어요. 명예를 원하면 명예를 주고, 보람을 원하면 보람을 주고, 상장을 원하면 상장을 주고, 포상을 원하면 포상을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받았고, 그리고 진짜는 후원을 해준 분들은 자기가 이걸 해주면서 그 마음의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장 오랫동안 착실하게 성실하게 후원해 주더라고요. 후원 조직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나갔던 거 하나. 2년째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근데 언제나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KTX 타고 내려올 때마다 내 마음이 연인을 만나러 오듯이 설레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젠 내가 책 추천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모여서 같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임을 해서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누구에게든지 자기 이야기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거에 관심을 가진 것 같지만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펼치면 모든 모임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하되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스킬이 있겠죠. 그러나 항상 프로그램을 하든 뭘 하든 그 초점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 돼야 성공해요. 여장년의 비결은 그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이야기를 해서 왜? 우리는 사회에서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섹스에 대해서, 우리의 성적 판타지에 대해서, 우리의 낭만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20대는 조국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조국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고 무조건. 그래서 여성운동은 어떤 사회운동, 부분운동, 전체 사회민주화운동의 부분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을 세팅하고 그게 30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우리 상담소에 활동했던 친구들도 보면 여성운동의 어떤 출발선보다는 어떤 사회운동으로서의 어떤 여성운동, 그러니까 아까 사회민주주의 운동, 어떤 거운동, 여성운동의 어떤 친구들이 30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 상담소뿐만 아니라 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아까 통일운동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여성운동을 하든 뭘 하든 뭐 정치운동이나 통일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30대 통일운동, 여성운동을 했었고 40대에는 아까처럼 성폭력 상담소. 제가 돌아보니까 30대까지는 그래도 여성운동에 좀 많이 매진했던 것 같고 40대는 이제 제도화되어지면서 그리고 한국 사회가 많이 민주적으로는 이제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획득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DJ 정권도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뭔가 한국 사회가 억압이 있다라고 눈에 보이는 억압들은 별로 없던 시절이 이제 열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제도 또한 이제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국가가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다들 이제 우리의 흔히 말하는 깃발 1위로 가자는 깃발 투쟁을 386 운동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깃발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들 부분 운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성폭력 운동을 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 피해자 상담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해야만 하고 이게 인간이면 당연히 사회운동을 해야 되고 뭐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이다 라고 해서 때로는 인간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어떤 안 하면 막 죄책감, 하지도 않으면 죄책감도 가지고 막 그런 자기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안 했다고 이렇게 항상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24시간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못했던 어떤 그런 자책감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상담소 운동은 좀 재미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활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내담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아기도 오고 뭐 유치원생도 오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오고 대학생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이 드신 80세 노인도 오실 수 있고 다 오잖아요. 근데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말하는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러면서 좀 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뭔가 이분법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보게 될 것들이 아마 상담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옛날에 이영자 씨 사건에서 학교 선생님이 남편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고 또 부산에서도 이제 그 조폭 같은 남편을 살해했는데 이제 이 사건도 정말 검찰하고 저희 이제 정당방위다. 남편이 이제 칼을 들고 왔기 때문에 떨어뜨린 칼을 주어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검찰과 그때 간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검찰이 저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소장님이 이거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깊이 찔렀다는 거죠. 그리고 23군데를 찔렀다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봤을 때 뭐냐면 우리가 단 한 칼에 딱 죽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기억을 못 해요. 피해자들이 간혹 이제 어떤 피해자분들이 있으시냐면 교도소에서 편지 보내요. 남편을 뭐 정당방위로 살해했던 여자분 저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분도 남편이 이제 이 여성은 어릴 때도 성폭력으로 가출해서 그다음에 업소 성매매 업소에 일하다가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가성폭력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또 와서 이제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생각했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자기가 또 깨워보니 남편이 죽고 있는 경우.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죠. 이제 죽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살해했던 거나 국밥집 아주머니 남편 살해하고 내장을 삶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이게 부산이에요.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들 트라우마 상태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것들도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또 조사했죠.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살해한 케이스는 형량이 높아요. 높았어요. 지금은 아닌데 높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경우는 어떻게 취급되냐면 하야를 갔고 나는 아내를 설득하러 갔다. 사랑해서 갔다. 근데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해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 그럼 우리가 신나는 왜 가져갔냐 그렇게 하면 신나는 아내가 오케이 안 하면 자살하려고 라고 말해요. 그럼 우발적 살인이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일단은 너 남편을 왜 죽였니? 남편이 폭력을 했어요. 아 남편이 폭력을 해서 네가 나를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자는 남편을 죽였구나. 이렇게 돼요. 계획적 살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그 남편을 살해했을 때의 그 형량의 청주교도소 그때 비교했을 때 보니까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정당 방위로 좀 되고 있는 편인데 아무튼 이런 사건들을 이제 목도할 때 이렇게 처참하게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좀 더 그 피해가 더 커지고 더 막 살인까지 이어지기 전에 뭔가 스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살인이나 아니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내담자들이 존경스러워요. 근데 자해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안 하는 내담자들이 좀 있어요. 극복하는 그분들, 그러니까 건강한 분노 갖고 있는 분들, 인간적인 분들 좋아요. 그 생각보다 사람들은 돕는다라는 것이 좋은 거라고 좋은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는 또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돕거나 지원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잘해야 돼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는 거 같고 나는 한 거는 그 사람이 도움 원하는 거를 내가 잘 캐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움 주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폐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돕는다라기보다는 같이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상황에 스테이 포지션 너는 포지션이니까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안 될 때는 잘 유지되기 힘들어요. 나를 소장으로 만약에 본다. 소장님이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더 해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관계가 오래 안 갈 수가 있겠죠.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쪽도 제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88년 1월에 부산여성노동자회는 이제 근로여성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87 항쟁 이후에 또 이렇게 여성 노동자 지원 조직으로서의 좀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90년도에 이제 서면 부전시장으로 장충족발 5층 그 건물로 오게 되면서 제가 첫 가입을 하게 된 시기인데 오게 되면서 이제 그 대중 조직으로 모든 회원 조직으로 실무자 지원 조직이 아니라 회원 조직으로 하겠다라고 좀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시기에 90년도 3월 달에는 그 부산 여성회라는 조직이 또 만들어졌죠. 또 그 여성회가 3월 달에 말에 만들어졌던 게는 제가 여성신문사에 근무하면서 같은 중앙동에 있었는데 그 부산 여성회 만들어질 때 제가 초청받은 게 아니고 의자 빌려주러 노가다 하러 여성신문사하고 그 언니하고 부산 여성회 처음 만들어냈던 하여튼 뭐 언니하고 이제 서로 부경대 교집 편찬국에 하여튼 친구여서
총회를 하는데 의자가 모자란다 좀 들고 온다 해가지고 그러다 나는 또 선배님이 또 갖다 주라 이래가지고 의자 들고 낑낑 갔는데 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회가 출발을 한다 해가지고 힐끔 보면서 아 이렇게 출발하는구나 라고 좀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여성노동자회 회원이었던 시절이었고 그랬던 것이 이제 회원 활동하면서 해마다 38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을 같이 준비를 하게 됐죠. 해가지고 아까 보다시피 처음에 이제 90년 하고 91년에는 여성노동자회하고 부양노련이라고 했어요. 부산 양사노동자연합회가 부양노련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학생이 아니라 여성부장하고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을 했는데 93년부터인가는 이제 부산 기존 부산 여성회하고 같이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을 준비하게 됐고 그래 하는 과정에 통합하게 됐던 가장 주요한 원인이 그 38 세계 여성의 날 때 연극을 그 이현실이라는 친구가 연극반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생산 현장에도 있었고 한때 그 모집해가지고 연극을 그 시대 이슈를 가지고 여성들의 현실들을 가지고 연극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연극을 준비한다는 거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그 훈련도 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와 서로 간에 또 잘하고 싶은 또 그거와 훈련 연습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우수 친해졌죠. 그래가지고 꼭 그때 할 때 여성의 반, 여성 노동자의 반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이 친구들 젊은 세력들이지 20대들을 모아서 연극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요한 세력들이 다 뭐 우리가 기존 여성평등, 성평등한 사회 속에서의 사회민주화와 전체 자주와 평화통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지가 같은데 따로 있을 필요가 뭐 있노? 같이 통하면 좋겠다. 이런 밑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던 거죠. 아마 95년 이후 같은데 이런 활동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공익적인 활동들을 여성들은 해마다 여성들에게 필요한 이슈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은 공익적인 내용들을 같이 홍보하고 그것을 연극으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활동에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기업이나 이런 좋은 활동에 후원을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때 지금 현재 주지스 태화가 태화백화점이었던 시절이었어요. 부산 지역에서의 이제 롯데백화점 이런 그 대형 백화점이 아니라 지역 백화점으로서의 지금은 태화가 문을 닫게 됐는데 태화백화점에 그때 당시 하여튼 후원 우리가 38 세계 여성날 준비하는데 100만 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다들 좀 내가 이런 활동 한다라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좋은 일 한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 좋은 일 하는 것들을 당연히 이제 이런 좋은 일 하는데 우리가 돈을 다 또 내가지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후원을 받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해서 난 달라고 하면은 원래 그런 데는 좋은 일 하면 다 주는 줄 알았어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태화백화점에 이렇게 이제 이런 후원하는 홍보인가 후원하는 담당한테 공문을 가져갔어요. 100만 원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 요청 금액 100만 원 이런 활동합니다. 해가지고 후원 금액, 협찬 금액 이제 해가지고. 그랬더만은 그 담당자가 그래도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생전 처음 그분도 회사 입사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NGO 단체에서 와가지고 이런 걸 달라고 한 건데 50만 원을 줬어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전부 다 이게 이런 그냥 일반 백화점에서 돈을 협찬을 받는 거는 2000년이 안 됐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95년과 2000년 사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처음이었어요. 해가지고 그렇게 받았다는 거는 아무런 연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지막지하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결심을 했죠. 1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200을 불러야 되는구나. 100만 원을 받고 100만 원을 순진하게 올렸더만 50을 딱 잘라서 주는 걸 보니 앞으로는 이 사람들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건 아니니까 1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200을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200을 올렸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다른데 자그마한 큰 돈은 아니었는데 물품 협찬 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보통 짱구를 돌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짱구를 돌려보니 돈이 안 되면 그 백화점에 이제 막 선물로 나오는 물품이 많잖아요. 이 그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 물품만 주더라도 노래자랑 같은 거 한다 물품만 주더라도 좋겠더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물품 협찬을 해달라 해가지고 또 신세계 백화점 또 백화점 재미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거니까 좀 이렇게 그걸 홍보 부서에 이제 이렇게 다 내보니까 물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했던 좀 재밌었던 기억들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완월동을 갔던 때가 아마 2000년쯤 될 거라고 2000년쯤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이렇게 활동가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었고 경찰과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 한 밤에 9시, 10시쯤 돼서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그 환한 이런 불빛이 아니고 그 뭐요 약간 분홍빛, 붉은빛이 나는 그 불빛 안에 그 유리방 안에 아주 이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그 언니들의 그 표정이 기억나고요. 근데 그 무표정한 표정과 그 하얀 드레스는 모든 업소들이 다 공통됐거든요. 근데 정말 그 표정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똑같았다는 거, 표정이. 그 바비 인형 있죠, 그죠? 그것처럼 똑같다는 그게 기억이 나고 남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자들이 먼저 들어오면 안 된다. 재수 없다. 그래서 재수 없다고 소금을 막 저희들 온 얼굴에 다 뿌려갖고 그렇게 쫓겨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 겁났죠. 왜 겁이 안 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들어가면서 아, 당신들 겁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막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지만 속으로는 오늘 빨리 끝나줬으면 좋겠다. 오늘 아무 일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아주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아,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언니들한테 뭔가 이걸 나눠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이게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2003년 5월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아웃리치를 해도 언니들이 많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언니들한테 이게 정보가 안 들어가고 있다. 제대로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해보자 이래서 완월동 같은 경우에 특수업태부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서 전염병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병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서 저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받는데 거기 이제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소식지를 들고 나갔는데 아주 순조롭게 되다가 이게 순조롭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활동가 한 명이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선물금은 무효입니다. 이 조항을 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용감하게 그 언니들 오는데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근데 나눠준 지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업주들하고 떼거리로 다 몰려온 거예요. 이걸 나눠준다고. 그래서 다 뺏기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때 혼란한 상황이 오면서 이 활동가들이 충무 파출소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파출소로 가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했는데 이 업주들이 우리 살림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한 30-40명이 왔는데 완전히 우리 사무실이 난장판이 됐거든, 상담소가. 고함 지르고 울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폭력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그때 제가 또 이렇게 임신한 7개월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배 앞에서 막 업주들이 막 위협을 가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 활동가 한 명이 배를 딱 감싸고 뒤에 딱 이렇게 있던 그 장면이 있잖아요. 생각이 나요.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발 비자발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자발로 규정 지을 거예요? 근데 꼭 성매매만 이야기를 하면 자발 비자발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 때도 그런다고 성매매 없어지나 이런 이야기 참 많죠. 아니 법 만든다고 성매매 없어지나? 어차피 할 걸. 근데 우리가 살인이라든지
다른 것들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성매매뿐이 아니죠. 성폭력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언니들의 가해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묶어 놓는 거죠. 이분들을 묶어 놓고 범죄로 만드는, 그리고 낙인을 찍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동네에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거든요. 보통 언니들이 이제 그 업소 그 남자 주인한테는 아빠라고, 여자 주인한테는 엄마라고, 카페 현관, 내가 그랬지 아까 나까이 이모라 하고, 그다음에 그 현관을 돌본 사람은 삼촌이라고. 아주 이렇게 가족이라는 틀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부장제의 시작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으로 딱 이렇게 얽혀 놓는 거죠, 이 언니들을. 그래서 어떻게 딸이 아빠를 고소해, 딸이 엄마를 고소해,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만들어 놓은 속에서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찰은 내가 보니까 이 경찰들이 보니까 이게 만약에 서부 경찰서다 이러면 이 경찰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누구 형님, 누구 동생, 내 고등학교 친구의 형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고등학교 친구의 뭐 엄마, 뭐 사촌,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고 저 안월동하고 다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얽힌과 설킨 속에 사실은 그런 이제 이 암묵적인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면 사실은 정치권하고도 권력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왜? 정치인들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여성들의 몸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착취인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가족이라는 틀 안에, 그 다음에 그 지역 사이에 그 연결하는 그런 틀 안에 혈연, 특히 이제 뭐 지연이라든지 학연, 이런 틀 안에, 그 다음 정치인들은 표 안에, 돈 안에,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사실은 저는 가부장제의 큰 카르텔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묶여 있어요. 일단은요, 내가 힘이 생겨야 되고요. 내가 힘이 생겨야 되고, 저는 그냥 다시 한번 제2의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30대의 그런 열정이 상당히 그냥 상당히 뭔가를 모르는,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 용감한 열정으로 했다면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한 열정, 그래서 뭔가 조금 약간 세련된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을 불태울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내 혼자 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옆에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하고자 하는 그 옆에 있는 동지들 있잖아요. 동지들을 서로 이제 신뢰하고 같은 힘으로 같이 나갔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동지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다. 그 동지들의 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학생 운동을 했었고 또 살림만 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랬는데 학생 운동 했을 때는 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뭔가 이제 격렬한 어떤 변화를 겪는 그런 시기이긴 했었는데 뭔가 여성으로서 또 여학생으로서 되게 좀 뭔가 보람있게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선배들이 하라고 하니까 오늘 가투 나가야 돼, 어디 집회 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좀 수동적으로 그렇게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살림만 살 때도 조금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약간 소시민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여성 운동하면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내 삶이. 그래서 뭘 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스스로 한다든지 먼저 늘 좀 이렇게 보면 항상 앞에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 뭐 대표라는 역할까지도 맡게 됐던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여성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서로서로 이렇게 힘주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실제로 프로그램 안에서의 그런 작용들도 되게 많이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굉장히 서로에게 힘을 되어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여서 나를 성장시켰고 지금도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지금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걸어왔던 길이 또 누군가의 어떤 그 이정표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죠. 네, 계속 그냥 욱sun나서 말씀하셨지만 한때 여성운동이 정말 지금도 많긴 한데 상담소 운동을 되게 활발하게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어쨌든 이제 사실은 아까 그 사진도 봤는데 매 맞는 안에 뭐 이런 여성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으면 그리고 부산 여성에도 그때 이제 남편을 수십 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이제 시달리다가 결국 남편을 죽이신 이영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구명운동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했단 말이죠. 했는데 법이 그 여성의 어떤 삶이나 그 여성의 절박함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고 뭐 전혀 구제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특별법, 뭐 성매매 특별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여성운동이 주도해서 막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고 실제로 이제 성과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상담소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여성운동이나 여성단체들은 주로 그런 방식을 택해서 활동을 많이 했죠.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정말 어떤 그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 걸 했는데 이게 이제 안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원금을 받고 그 지원금을 쓰는 거는 또 뭐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바깥에서 우리가 막 역동적으로 했던 활동들이 점점 이렇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약간 이제 얽매여서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쭉 몇 년 지나니까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산 여성회도 사실은 지금도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긴 하지만 그거를 다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데 사실은 여성이 이제 회원들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주가 되는 조직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이때까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보면은 부산 여성회처럼 이렇게 회원 중심 구조, 회원 조직이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가 있는 여성 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솔직히 혼자서 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떤 거대한 흐름인데 그 흐름 속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이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만 있으면 중간에 가다가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조금 쉬다가 또 가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든지 딴 길로 가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저는 그 운동의 방향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지탱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여성 운동을 십몇 년씩 이렇게 했는데 여성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정말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살았다는 게 너무 자괴감이 들고 물론 내 혼자 세상을 다 구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뭔가 좀 기여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왜 이렇게 너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뭐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그래서 조금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젊은 우리 여성들 20대, 30대들에게 조금 더 괜찮은 사회를 좀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운동이 기간에 변화시킨 것도 많지만 또 변화시키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이렇게 또 막 그 자기의 문제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외치는 그런 여성들이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이제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런 사회까지는 우리가 바랬던 사회가 아닌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좀 이제 미안했던 것 같아요. 예.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미투 운동을 보면서 그 피해자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뭐 서지영 검사도 그랬고 김지연 씨도 그렇고 그 많은 억압 속에 있었던 여성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용기를 냈고 어떻게든지 용기를 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이런 운동으로까지 만들어졌던 것처럼 감히 뭘 용기를 내보시라 이렇게 참 말하는 것도 정말 쉬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게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누군가는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냈을 때 본인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한 명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꼭 하시면 좋겠고 저도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그래서 감히 그 고통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마지막에 한 번은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한 사람은 꼭 있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그 누군가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에 관한 정책들을 보면 그냥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장애인 철폐 운동을 보면 정말 자신의 몸을 헌신해 가면서 더위나 추위나 아랑곳 없이 같이 연대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법이 조금씩 개정되고 있거든요. 장애인 고용촉진법, 그다음에 뭐 장애인 차별 금진법, 그다음에 건강법 여러 가지 법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연대체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운동도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라든지 미투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 동영상 이런 문제라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 아낌없이 같이 동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합니다.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저희가 상담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인식의 변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계속 나가고 있지만 계속 상담 건수를 통계를 보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활동가들도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동권에 대해서도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달라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도 있어요. 근데 그 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주기별, 생애 주기별로 또 지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여성장애도 사회적 소수자잖아요. 이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 출산, 양육, 취업 여러 가지 생애 주기별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성장애인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혜택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장애 정도별로 그분의 역량별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그분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더 빨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걸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가사에서 그냥 집안일 돌보고 자기가 공부해서 그냥 동생 가르치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대표 5년 차거든요. 벌써 이제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1년만 버텨내면 됩니다. 사실은 대표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요. 제가 연일 스케줄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팔이 아프대도 지금 병원 갈 시간이 없는데 1년을 잘 버텨내는 게 우선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본질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성 장애인 운동의 중요성이라든지 여성 장애인의 복지라든지 여성 장애인이 사회에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정말 한 목소리를 내겠다. 거기에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정말 즐겁게 우리 기관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들이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데 거기 지원하는 게 저의 이제 남은 목표입니다. 1년 만의 목표고요. 나머지는 그 뒤에 생각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Thank you.